자, 친구들,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 당신은 혹시 마음 가는 여자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 뒤에 뭘 했나?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비슷했을 거야. 혹시 내가 뭘 잘못 말했나 곱씹어보고 며칠 뒤에 잘 지내? 같은 안부 문자를 보내거나 그녀가 올린 SNS 스토리에 슬쩍 좋아요라도 눌러보지 않았나? 아니면 용기 내서 우리 그냥 친구로라도 지낼까?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을지도 모르겠어. 물론 나도 한때는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 모든 익숙한 행동 대신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연락의 끈을 끊고 SNS에서도 흔적 없이 증발해버리는 거야. 상상만 해도 뭔가 이상하고 불편하고 심지어는 너무 쿨한 척하는 거 아니야? 하는 소리를 들을 것 같다고? 맞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바로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침묵이 당신의 연애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걸 오늘은 내 실제 경험담을 통해 들려주고 싶어. 몇 년 전쯤이었을 거야. 정말 오랜만에 아, 이 여자다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어. 용기를 내서 고백했지. 내 진심을 담아서 말이야. 그런데 그녀는 아주 단호하게 하지만 예쁜 말로 거절하더라. 미안. 나는 아직 그런 감정까진 아닌 것 같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 당황했고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 뭔지 알잖아. 내 예상대로라면 이때부터 나는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되돌려야 해라는 강박에 시달렸을 거야. 왜냐면 예전에 나는 늘 그랬거든. 거절당하면 더 들이대고 더 잘해주려 하고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따져 묻고 싶어 안달이 났었지. 마치 내가 뭔가 부족해서 거절당한 것이고 그 부족함을 메우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보통은 며칠 뒤에 잘 지내? 같은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정말 술김에 용기 내서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을 거야.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왜 그랬는지는 나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 아마도 너무 큰 기대가 너무 큰 거절로 돌아오면서 내 안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었던 걸지도 몰라. 더 이상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나를 증명하려 드는 것도 이유를 캐묻는 것도 다 소모적인 일처럼 느껴졌지. 그래서 나는 그때 아주 예상 밖의 선택을 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고백에 대한 거절을 들은 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알겠어 라고 짧게 대답한 게 전부였지. 그리고는 정말 그대로 사라졌어. 카톡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도 끊고 주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그녀와 마주칠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어. 마치 내가 그녀의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야. 흔적 없이, 미련 없이, 마치 연기처럼 증발하듯이 말이야. 당연히 주변 친구들은 난리가 났지. 야, 너 너무 쿨한 척하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냥 물러나는 게 맞아? 친구들은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나 역시 속으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짜 괜찮은 선택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 마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차가운 얼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은 복잡했지.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 안에서는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어.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 침묵이 어쩌면 내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거든. 그래, 나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나를 매달리게 할 필요는 없지 라는 아주 본능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어쩌면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었을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 거야. 잘 지내? 라는 아주 짧은 메시지였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녀를 놀래키거나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어.
그저 내 정신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내 가치를 깎아내리고 싶지 않아서 택했던 길이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녀가 먼저 나를 궁금해했다는 사실에 그때 들었던 감정은 정말 오묘했어. 아쉬움도, 그렇다고 엄청난 기대감도 아니었어. 그냥 묘하게 통쾌했지. 마치 내가 어떤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만점을 받은 느낌이랄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침묵은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은 흔히 남자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잖아. 그게 남자답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선물 공세를 하거나 이벤트로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꾸준히 연락하며 자신의 마음을 어필해야 한다고들 믿지.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그런 정성과 들이댐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해. 하지만 내 경험은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렸어. 그 행동이 꼭 무언가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더라.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특히 요즘처럼 누구나 쉽게 연락할 수 있고 SNS로 상대방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시대에는 더욱 그래. 다른 남자들이 다 하는 뻔한 행동들 속에서 홀로 침묵을 선택하는 건 꽤 강렬하고 예상 밖의 신호가 돼. 그건 마치 난 너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라 너 없어도 난 살아 라는 무언의 선언과 같아. 당신의 가치가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용히 보여주는 거지. 이건 단순히 상대를 당황시키거나 나에게 다시 매달리게 하기 위한 교활한 심리 게임이 아니었어.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었지. 무리하게 나를 증명하려 들지도 않았고 그녀의 선택을 억지로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어.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감정 에너지를 그곳에 낭비하지 않기로 한 거야. 거절당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걸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태도였으니까. 만약 그때 내가 다른 남자들처럼 계속 그녀 주변을 맴돌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녀는 나를 예상 가능한 남자, 자신에게 매달리는 남자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을의 입장에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썼겠지. 하지만 내가 그 예상된 패턴을 깨고 사라져버리자 그녀의 머릿속에는 나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가 쓰여지기 시작했을 거야. 대체 이 남자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없었던 건가?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쿨하게 물러난 건가? 이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궁금증과 혼란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것은 연애에서 프레임 싸움의 시작이야. 누가 관계의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와도 연결되지. 보통 거절을 하면 상대방에게 주도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프레임을 뒤집어 버린 거야. 거절은 나라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나를 다시 보게 만드는 역설적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 물론 이것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연애 필승법 같은 건 절대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으로 반응하면 최소한 후회는 없다는 것. 상대방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화이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평화가 역설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파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자, 그럼 그녀는 내 침묵에 대해 정확히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 자, 지난 파트에서 내가 고백 후 예상 밖의 침묵을 선택했다는 이야기 기억하지? 대부분의 친구들은 내가 너무 쿨한 척하거나 포기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내 안에서는 오히려 묘한 평안함을 느꼈다고 말이야. 그리고 결국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는 놀라운 결과까지.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건 이거 아니겠어? 내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을 때 그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솔직히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 그저 내 마음 편하자고 선택한 침묵이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친구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나 또 어쩌다 다시 마주쳤을 때 그녀의 반응들을 종합해보면 그 침묵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한 심리적 파동을 일으켰다는 걸 알게 됐어.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니 어쩌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거절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 특히 연애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래. 남자가 자신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여자들은 대개 몇 가지 정해진 시나리오를 떠올리지. 아마 그녀도 그랬을 거야. 첫 번째 시나리오, 며칠 뒤에 잘 지내? 라며 슬쩍 안부 문자를 보낼 거야. 그러다 내가 반응하면 그냥 궁금해서 연락했어 라거나 우리 가끔 밥이라도 먹을까? 같은 말을 꺼내겠지. 두 번째 시나리오, 내 SNS에 들어와서 예전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스토리를 빼놓지 않고 보면서 간접적으로 아직 너에게 관심 있어라는 신호를 보낼 거야. 세 번째 시나리오, 아니면 조금 더 대담하게 우리 그냥 친구로라도 지낼 수 있을까? 라며 관계의 여지를 남기려 할 수도 있겠지. 어쩌면 술김에 전화를 걸어서 감정적으로 매달릴 수도 있고 말이야. 왜냐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하거든. 거절당하면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려고 해. 그게 여자들 입장에선 너무나 익숙하고 뻔한 패턴인 거지. 어쩌면 그런 매달림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무의식적인 심리도 있을 수 있어. 그래, 역시 내가 거절했지만 아직도 나를 원하는군. 나는 매력 있는 여자니까. 이런 생각들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 모든 예상을 깨고 그냥 사라져버렸잖아. 흔적도 없이. 연락도 없고 SNS 좋아요도 없고 심지어 공동 친구를 통해 안부라도 물어봐달라고 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어. 깔끔한 퇴장, 아무런 미련도 감정도 남기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의 머릿속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아마 그녀도 깔끔하게 끝났네, 괜찮은 사람이네 정도로 생각했을 거야. 어쩌면 조금은 당황했을 수도 있지. 내가 너무 단호하게 말했나? 혹시 이 남자가 너무 상처받았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었을 거야.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얘 왜 이러지? 내가 뭐 실수했나? 나한테 진짜 관심 있었던 거 맞아?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혹시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본 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나? 이런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한 거야. 보통의 남자들은 거절당하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감정을 증명하려 들거든. 난 너를 이렇게나 좋아해를 보여주려고 애쓰지. 그런데 나는 그 어떤 증명도 하지 않았어. 그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조용히 내 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야. 이 존재하지 않는 움직임이 그녀에게는 엄청난 혼란으로 다가간 거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적 원리 두 가지가 있어. 첫째는 상실 효과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 것에 대해 얻는 것보다 더 강한 감정을 느껴. 처음에는 내가 그녀의 선택지가 아니었으니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예상 밖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자 그녀는 마치 나를 원했던 한 남자를 잃은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야. 나라는 존재의 부재가 갑자기 가치 있는 상실로 느껴지는 거지. 두 번째는 미완성 효과. 야, 사람의 뇌는 완성된 과제보다 미완성된 과제를 더 오래 기억하고 그에 대한 미련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 내가 그녀의 예상대로 매달리거나 친구라도 하자고 했다면 그녀의 입장에서는 아, 이 관계는 이렇게 끝나는 거였군 하고 마침표를 찍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녀의 예상된 시나리오를 완전히 끊어버렸잖아. 아무런 설명도 미련도 없이 사라지면서 관계가 미완성 상태로 남게 된 거야. 그러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미완성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나를 떠올리고 내 행동의 의미를 곱씹게 되는 거지. 이 침묵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나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바로 핵심이야. 그녀는 아마 내가 계속 연락하고 어떻게든 다시 한번 만나보자고 하기를 예상했을 거야.
왜냐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하거든. 계속 연락하고 더 열심히 매달리고 심지어는 그냥 밥이라도 먹자는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주변을 맴돌지. 그런데 나는 그 루트를 완전히 끊어버렸어. 그리고 그게 바로 차이를 만든 거야. 그 침묵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나에 대한 빈칸을 만들어냈고 그녀는 그 빈칸을 스스로 채우기 시작한 거지.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지? 정말 나에게 아무 감정이 없었던 건가? 아니면 내가 놓친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나 하는 생각들로 말이야. 내가 어떤 의도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녀는 나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흔적을 남기는 방법이야. 내가 사라지자 그녀 머릿속에서는 나에 대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 거지.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바로 침묵이 가진 강력한 심리적 힘의 증거야. 다음 파트에서는 이 침묵이 어떻게 단순히 그녀의 혼란을 넘어 감정의 주도권을 역전시키고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닌 너 없어도 난 살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녀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줄게. 자, 이제 지난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그녀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혼란과 궁금증이 어떻게 더 큰 파장으로 이어졌는지 이야기해 볼 차례야. 내 침묵이 그녀의 예상된 시나리오를 깨고 미완성된 퍼즐 조각처럼 남겨지자 그녀는 나를 계속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저 나를 떠올리는 수준을 넘어 관계의 주도권 자체가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연애에서 거절을 당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약한 위치에 놓게 돼. 내가 그녀에게 선택받지 못했다. 내가 매력이 부족해서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지. 그래서 거절당한 남자는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들거나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해. 나는 너를 이렇게나 좋아해. 나는 너에게 이런 좋은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애쓰는 거야.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때로는 역효과를 내기도 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남자는 나에게 매달리는구나. 내가 거절해도 계속 나를 쫓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거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매달리는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기란 쉽지 않아.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이 될 수도 있지. 마치 물건을 팔 때 이거 정말 좋은데 안 사면 후회할걸요 라며 억지로 설득하는 것과 비슷해. 오히려 구매자는 왜 저렇게까지 팔려고 하지? 뭔가 문제가 있나 하고 의심하게 되잖아.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 내가 선택한 침묵은 바로 이 일반적인 패턴을 완전히 뒤집는 행동이었어. 나는 그녀를 설득하거나 내 가치를 증명하려 들지 않았어.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저 내 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야. 연락도 없고 어떤 미련도 표현하지 않았어. 그리고 바로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그녀에게는 나는 너 없어도 괜찮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됐다는 걸 알게 됐어. 생각해봐. 대부분의 남자들은 거절당하면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너 아니면 안 돼라는 식으로 행동하잖아. 그것이 직접적인 말이든 아니면 간접적인 행동이든 말이야. 하지만 내가 보여준 침묵은 그 반대였어. 난 너 없어도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 너의 인정이 없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야 라는 무언의 선언이었던 거지. 이 메시지는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새로운 인식을 심어줬을 거야. 그녀는 아마 내가 자신에게 계속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을 거야. 왜냐면 대부분의 남자가 그렇게 했고 그녀는 그런 익숙한 패턴 속에서 자신의 매력을 확인받는 것에 익숙했을 테니까. 그런데 내가 그 기대를 완전히 깨버리자 그녀는 내가 거절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예상을 조용히 거절한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했을 거야. 이것이 바로 감정의 주도권 역전이야. 거절은 분명 그녀가 내게 한 행동이었지만 내 침묵으로 인해 그 거절의 의미와 파워가 바뀌어버린 거지. 이제는 그녀가 왜 나에게 반응하지 않지라며 나를 궁금해하고 나에게 매달리는 듯한 심리적 위치에 놓이게 된 거야.
내가 애써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 한 것도 아니었고, 그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어떤 잔머리를 쓴 것도 아니었어. 그저 내 정신 건강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관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침묵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그녀를 놀래키거나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그저 그렇게 하는 게 내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좋았거든.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한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고, 거절당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되새기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아주 기본적인 자기 보호 본능이었던 거지. 사람들은 흔히 말해 연애는 밀당이라고. 그런데 이 침묵은 단순한 밀당과는 차원이 달라. 밀당은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면, 내 침묵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거든.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그녀의 선택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원치 않았어. 내 감정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야 보이더라. 거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 내 감정을 내려놓았을 때 상대방이 나를 다시 보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물론 이게 무슨 연애 필승법 같은 건 절대 아니야.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으로 반응하면 최소한 후회는 없다는 것. 상대방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화니까. 이렇게 내가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나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을 거야.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힘. 누군가를 쫓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가치를 말없이 보여주는 거지. 나한테 너의 인정이 필요 없어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그녀의 시각을 바꿔버린 거야. 이제는 내가 거절당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조용히 거절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지. 이러한 역전은 꽤 강렬해. 특히 평소에 주변의 관심에 익숙하고 남자들이 자신에게 매달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여자에게는 더더욱 말이야. 그녀의 머릿속에는 얘는 왜 다르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맴돌았을 테고, 그 의문이 결국 나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이어진 거야.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이 침묵 뒤에 숨겨진 깊은 철학, 즉 스토아 철학과 한국적 정서가 결합된 한국식 절제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어떻게 하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지 말이야. 자, 이제 우리가 왜 침묵을 선택했고 그 침묵이 상대방에게 어떤 혼란과 주도권 역전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침묵이 단순히 밀당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거야. 그 뒤에는 훨씬 더 깊은 철학, 즉 나의 내면을 지키고 흔들림 없는 중심을 세우는 지혜가 숨어 있어. 어쩌면 이건 한국식 스토아 철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스토아 철학이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인데, 그 핵심은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반응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야. 복잡한가? 쉽게 말해볼게. 생각해봐.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100% 통제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상대방이 나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잖아? 그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영역인 거야.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뭘까? 바로 내 자신의 반응이야. 거절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할지는 온전히 내 통제 아래 있어. 내가 그 거절에 상처받아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 길을 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지. 내가 그녀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솔직히 상처받지 않은 건 아니었어. 당연히 좋아했으니까 고백했고 거절은 아팠지.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녀의 감정에 연연하는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반응에 집중하기로 선택한 거야. 그리고 그 반응이 바로 침묵이었지. 이건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는 달라. 금욕주의라고 하면 뭔가 모든 욕망을 억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스토아 철학은 무조건적인 금욕을 말하는 게 아니야.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야.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려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거나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슬픔은 슬픔대로 인정하되 그 슬픔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다는 단단한 마음가짐인 거야.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은 쿨한 척이라는 말에 대한 압박감이 크잖아. 속으로는 피눈물이 나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고 교육받아온 면도 있어. 하지만 내가 말하는 침묵은 그런 가식적인 척이 아니었어. 내 안에서 정말로 더 이상 그녀에게 매달리고 싶지 않다는, 내 자존감을 지키고 싶다는 진실된 욕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야. 어쩌면 이게 바로 한국식 절제의 미학이 아닐까 싶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기보다 내 안에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더라도 겉으로는 담담함을 유지하려는 태도.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지. 남자라면 이 정도쯤이야 하는 식의 자기 절제. 이것이 연애 관계에서도 빛을 발하는 거야. 나는 그녀의 거절을 내 가치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그녀의 선택은 그녀의 선택일 뿐이고 내 가치는 그녀의 거절 때문에 줄어들지 않아. 내가 나 자신을 믿고 내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을 억지로 바꾸려 들지 않을 수 있었던 거지.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엄청난 내면의 힘을 가져다 줬어. 거절당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고 내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니었어. 오히려 나는 그 상황을 통해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지.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운 거야.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뚝 선 등대처럼 말이야.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런 내면의 평화와 자기 존중감이 상대방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의 흔들림 없는 태도는 그녀에게 이 남자는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을 거야. 내가 그녀에게 매달리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역설적으로 이 남자는 나 없이도 잘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게 오히려 나에 대한 궁금증과 매력을 증폭시키는 요소가 된 거지.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현자의 태도와 닮아 있어. 외부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견고하게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잖아.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야. 상대방의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내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하는 거지. 내가 침묵을 선택한 건 단순히 그녀를 돌아오게 하려는 수작이 아니었어. 그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지. 그리고 그 결과로 그녀가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된 것은 어쩌면 내게 주어진 선물 같은 것이었어. 내가 나를 존중했을 때 비로소 타인도 나를 존중하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은 순간이었지. 그렇다면 이 거절이라는 상황은 과연 내 연애의 끝이었을까? 아니,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 다음 파트에서는 거절이 어떻게 끝이 아니라 관계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침묵이라는 예상 밖의 선택이 어떻게 그녀의 머릿속에 혼란을 주고 감정의 주도권을 역전시켰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철학적 배경이 있었는지 알아봤잖아. 그런데 이제는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야. 바로 거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거절당하는 건 누구에게나 아프고 당황스러운 일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받으면 그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아, 이젠 끝이구나. 나한테 마음이 없으니 더 이상 매달려봤자 소용없겠지 하는 식으로 말이야.
나 역시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거절은 마치 내 게임 오버 버튼처럼 느껴졌지. 하지만 내가 침묵을 선택하고 나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 깨달은 건 전혀 달랐어. 거절은 관계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것도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서 나를 다시 보게 되는 시작 말이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지금부터 그 심리를 파헤쳐 볼게. 인간의 심리는 참 묘해. 특히 상실이라는 것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이거든. 흔히 이런 말 하잖아. 있을 때 잘해라.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고. 이게 연애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돼. 내가 매달리고 그녀 주변을 맴돌 때는 그녀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존재였을 거야. 나를 거절했어도 어차피 저 남자는 나를 계속 좋아할 테니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연락할 수 있겠지 하는 식의 무의식적인 안도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아무 말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자 어떻게 됐을까? 그녀는 갑자기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야. 나는 그녀의 선택지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돼 버린 거지.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매달렸다면 매달리는 남자로 끝났겠지만 내가 사라지자 그녀는 내가 놓쳐버린 남자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나를 보기 시작한 거야. 이것이 바로 관계의 프레임을 뒤집는 역설이야. 내가 그녀를 쫓는 대신 그녀가 나를 궁금해하게 만드는 상황. 내가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그녀가 이 남자는 대체 뭐지? 라며 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상황. 거절이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에서 나에 대한 재고 과정을 시작하게 만든 거야. 생각해봐. 그녀는 아마 자신이 이 남자를 거절했다는 분명한 결론을 내렸을 거야. 그런데 내가 그 결론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마치 아무 미련도 없이 떠나버리자 그녀의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미완성으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야. 그리고 사람의 심리는 미완성된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어 있잖아. 내가 매달렸다면 아, 역시 내가 싫었군 하고 깔끔하게 끝났겠지만 내 침묵은 그녀에게 이 관계는 대체 뭐였지? 내가 뭘 놓친 거지? 하는 의문을 끊임없이 던진 거지. 물론 이것이 그녀가 다시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어. 하지만 적어도 그녀의 머릿속에서 나는 그냥 수많은 남자 중 한 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남자, 왠지 모르게 궁금한 남자로 바뀌게 만든다는 건 확실해. 거절당하고 상처받았던 을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주도권을 쥔 갑의 위치로 올라서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거야. 이러한 변화는 내가 그녀에게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야. 오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내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 삶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지. 그리고 이런 태도는 결국 나 자신에게도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거절당했을 때 그 상처와 실망감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기회가 돼. 어쩌면 그 거절은 나에게 이 사람은 내 진짜 인연이 아니니 더 좋은 인연을 찾아 떠나라는 신호였을지도 모르지. 나는 그 신호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내 에너지를 더 이상 그녀에게 쏟지 않고 나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더라. 거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게. 내 감정을 내려놓았을 때 상대방이 나를 다시 보게 되는 역설. 물론 이게 무슨 연애 필승법 같은 건 절대 아니야.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으로 반응하면 최소한 후회는 없다는 것. 상대방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화니까. 시간이 지나면 상대도 어느 순간 깨닫게 돼. 내가 거절한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말이야. 근데 그때쯤에 나 자신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지도 몰라. 더 나은 사람, 더 건강한 관계를 향해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고 나면
나도 그녀도 서로를 조금 더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되겠지. 이런 선택이 쉽다는 건 절대 아니야. 연락하고 싶고, 말 걸고 싶고, 그 사람 SNS 한 번쯤 몰래 들어가 보고 싶지.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연락 안 하면 정 없다고 생각할까봐 같은 압박감도 있잖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지금 내가 보내는 이 한 메시지가 나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까?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멈추게 만들었고, 그 침묵이 결국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 거절당했다고 해서 너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야. 너 자신을 위한, 그리고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선택. 다음 파트에서는 그녀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를 내가 어떻게 완전히 뒤엎고 그녀의 머릿속에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이 비어있는 공간이 그녀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말이야. 자,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차례야. 내 침묵이 그녀에게 단순한 혼란을 넘어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게 만들었다고 지난 파트에서 이야기했잖아. 그럼 그녀가 원래 예상했던 뻔한 시나리오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그녀의 머릿속에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강력한 심리적 무기를 심어 놓았을까?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나를 거절했을 때 그녀는 이미 그 다음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놓았을 거야.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러하듯이 말이야. 예를 들어볼게. 그녀가 예상했던 뻔한 시나리오는 아마 이런 식이었을 거야. 그녀가 예상한 시나리오 A. 은근한 재접근. 며칠 뒤 혹은 일주일 뒤쯤 내가 잘 지내 라며 시차를 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문자를 보낼 거야. 그러고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그냥 네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라든지, 아니면 혹시 시간 되면 우리 그냥 밥이라도 한번 먹을까 하는 식으로 핑계를 대며 다시 다가오려 할 거라고 예상했을 거야. 그녀가 예상한 시나리오 B. SNS를 통한 관심 표현. 내가 그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꾸준히 보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가끔씩 의미심장한 댓글을 달면서 은근히 관심을 표현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마치 나는 아직 너에게 미련이 있어라는 티를 내면서 그녀의 반응을 계속해서 체크할 거라고 말이야. 그녀가 예상한 시나리오 C. 관계의 여지 만들기. 조금 더 적극적인 남자였다면 우리 그냥 친구로라도 지내자 라며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쓸 거라고 예상했을 거야. 아니면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그녀와 연락할 명분을 찾으려 하겠지. 왜 이런 시나리오들을 예상했을까? 아주 간단해.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거든. 거절당하면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마음에, 혹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 주변을 맴돌기 마련이야. 그리고 그녀 입장에서는 이런 패턴이 너무나 익숙하고 어쩌면 자신이 거절했음에도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기분 좋은 경험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이 모든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지. 나는 그녀가 예상한 시나리오 A, B, C 그 어느 것도 택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사라졌어. 흔적도 없이. 연락 안 했고 SNS도 안 받고 심지어 공통 친구를 통해서 그녀의 소식을 묻지도 않았어. 마치 그녀에게 고백했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바로 이 사라짐이 그녀의 머릿속에 엄청난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냈어. 내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그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지. 얘 왜 이러지? 내가 뭘 실수했나? 나한테 진짜 관심 있었던 거 맞아?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다른 남자들과는 전혀 다르네.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거야.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남자들이라는 일반적인 범주 안에 나를 넣을 수 없게 된 거지. 그녀의 기대와 나의 실제 행동 사이에 거대한 공백이 생겨버린 거야.
그리고 인간의 심리는 이런 비어있는 공간이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엄청난 호기심을 느끼도록 되어 있어. 생각해봐. 우리는 어떤 퍼즐이 딱 맞춰지면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아. 하지만 퍼즐 조각 하나가 비어있으면 계속해서 그 빈칸을 채우려 노력하잖아. 내가 바로 그 비어있는 조각이 된 거야. 그녀는 나라는 퍼즐 조각이 왜 비어있는지, 어떤 모양이었는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것이 단순한 밀당이나 게임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정관념과 예측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는 심리적 기제야. 그녀는 내가 계속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 예상이 충족되면 나에 대한 흥미를 잃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예상 밖의 행동,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선택하자 그녀는 나를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지. 아, 이 남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구나.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했나?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휘감으면서 나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가 그녀 스스로에 의해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서 그녀의 마음을 바꾸려 애쓰지 않았는데도 말이야.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스스로 나를 재정의하고 나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지. 이러한 비어있는 공간의 힘은 매우 강력해.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갈 때는 그녀가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내가 사라져버리자 이제 그녀가 나를 쫓는 듯한 심리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야. 그녀는 내가 왜 사라졌는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내게 미련이 없는지 등을 궁금해하며 나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내가 거절을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던 이유 중 하나야. 그녀의 예상과 기대를 완전히 벗어남으로써 나는 그녀의 머릿속에 강력한 인상을 남기게 됐고, 나에 대한 그녀의 시각 자체를 바꿔버린 거야. 다음 파트에서는 이 비어있는 공간이 그녀의 자존심에 어떤 균열을 일으키고 거절당한 자가 아닌 거절한 자의 위치로 나를 끌어올렸는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 자, 이제 내 침묵이 그녀의 머릿속에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고 예상된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것까지 이해했을 거야. 그런데 이 침묵은 단순히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녀의 자존심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일으키고 결국 나를 거절당한 자가 아닌 거절한 자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줄게. 사실 많은 여자들의 거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지 않을 때가 많아. 솔직히 말해서 아직 잘 모르겠어, 혹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같은 식으로 여지를 남기기도 해. 왜 그럴까? 첫째, 자기 마음도 편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야. 너무 단호하게 넌 내 타입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혹시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아니면 주변에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처럼 관계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심리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여자가 거절을 하면 남자가 계속 그 주변을 맴돌 거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 아, 자기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를 원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녀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신의 매력을 확인하고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식이기도 하거든. 내가 거절했지만 이 남자는 아직도 나를 원하는군. 역시 나는 매력적이야. 이런 무의식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거지. 마치 대형 백화점에서 저 옷은 언제든 내 것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서 내가 아무 말 없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빠져나온 거야. 내가 그 예상된 보험의 역할을 거부해버린 거지. 결과적으로 나는 그녀의 자존심에 조용히 균열을 낸 셈이었어. 그녀는 분명 내가 다시 연락하길 바랐을 거야. 아니,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반응하기를 기대했겠지. 그래도 내가 매력 있는 여자였잖아 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을 테니까. 하지만 아무 말도 없고 아예 등 돌려버리니까 그 침묵이 그녀한테는 마치
찬물 같은 충격을 줬을 거야. 말 한마디 안 했지만 그 침묵이 그녀의 자존심에 강하게 부딪힌 거지. 왜 이 사람은 안 돌아오지? 내가 뭘 놓쳤지? 내가 생각한 것만큼 매력적이지 않았던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내가 다시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아이러니하지? 나한테 거절한 건 그녀였는데 이제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심지어 그녀가 나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왜냐하면 중요한 건 그녀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그 느낌 자체니까. 그녀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건 단순히 거절당한 남자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무시로 느껴졌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무시가 훨씬 더 아프거든. 왜냐하면 그건 나는 너한테 미련도 없어 라는 무언의 메시지니까. 나를 거절했지만 나는 너에게 아무런 미련도 관심도 없어 라는 태도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안을 돌아보게 돼. 내가 뭘 놓쳤지? 왜 얘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그런 질문들이 그녀 안에서 조용히 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더 강력한 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억지로 뭘 유도하지도 않았고 어떤 반응도 바라지 않았어. 그냥 나답게 반응한 것뿐이야. 연락 안 했고 관심 끊었고 거기에 시간을 쓰지 않았어. 근데 그게 그녀한테는 가장 큰 반응이 되어버린 거지. 이게 바로 침묵의 힘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흔적을 남기는 방법. 내가 자존심을 지키고 내 삶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그게 그녀의 자존심에 균열을 일으키고 나를 거절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거야. 이제 그녀는 나를 거절한 그 남자가 아니라 나에게 무관심한 저 남자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러한 감정의 역전은 매우 강력해. 특히 평소에 남자들의 관심에 익숙하고 자신의 매력을 당연하게 여기던 여자에게는 더더욱 말이야.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관계에서 통제권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야. 그리고 그 통제 불능감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나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거지. 다음 파트에서는 이 침묵이 어떻게 불편함이라는 감정으로 변질되어 그녀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게 하는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흔적을 남기는 이 심리적 메커니즘을 더 깊이 탐구해 볼 거야. 자, 내 침묵이 그녀의 예상 시나리오를 깨고 자존심의 균열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까지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그 침묵이 단순히 혼란이나 궁금증을 넘어 불편함이라는 감정으로 변질되어 그녀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게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이 불편함이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흔적을 남기는 강력한 심리적 메커니즘이지. 처음에는 그녀도 쿨하네, 깔끔하게 끝났네라고 생각했을 거야. 어쩌면 이 남자가 생각보다 단단한 애 정도로 평가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그 쿨함은 점차 불편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을 거야. 왜냐하면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통제할 수 없는 미완성된 상태에 대해 본능적인 불편함을 느끼거든. 생각해봐. 그녀는 나를 거절했고 일반적으로 그 뒤에는 내가 계속 매달리거나 최소한 미련을 보이는 반응을 기대했을 거야. 그렇게 되면 그녀는 나는 매력적인 여자고 내 선택은 옳았어라는 자기 확신을 강화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내가 그런 익숙한 패턴을 완전히 끊어버렸잖아. 내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니 그녀는 자신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야. 얘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진짜 나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야? 이렇게 쉽게 잊혀질 사람이었나?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들이 천천히 그녀의 머릿속을 휘감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뭘 일부러 하지 않아도 그 존재하지 않는 움직임이 오히려 더 큰 메시지가 되어버리는 거야. 마치 정지된 화면 속에서 혼자만 움직이는 것처럼 내 침묵은 그녀의 일상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 거지.
그리고 이 불편함은 그녀 스스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 원래는 단순히 거절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내가 그녀를 무시하고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나는 너에게 아무런 미련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머물 이유도 없어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야. 거절은 그녀의 선택이었지만 내 침묵은 내가 그녀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면서 그 불편함의 화살이 그녀 자신에게로 돌아간 거지. 감정적인 여운도 남을 수밖에 없어. 그녀 입장에서는 내가 돌아올 거라는, 혹은 최소한 어떤 반응이라도 보일 거라는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완전히 빗나간 거잖아. 그러면 그녀 안에서도 혼란이 생기고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게 돼.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건가? 조금 더 기다려 볼 걸 그랬나? 진짜로 놓친 건가? 이런 질문들이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를 흔들어. 내가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녀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야. 그녀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아무런 미련 없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내 머릿속을 헤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감정적인 절제, 즉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가 상대방에게는 거절처럼 느껴지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지점이야. 말 한마디 없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태도. 그녀는 날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예상했던 흐름이 끊기고 자신이 중심이 아닌 것 같은 감정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져. 이제 그녀는 나를 다시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놓친 무언가에 대한 아쉬움으로 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녀가 아무렇지 않은 척했더라도 그 침묵은 분명히 그녀 안에 조용한 파장을 남겼을 거야. 사람은 말을 안 해도 느껴. 특히 자신이 기대했던 반응이 사라졌을 때 그 공백은 그냥 무시할 수 없거든.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그녀는 자꾸만 상상을 하게 돼. 얘가 왜 이러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나? 그냥 떠난 게 아닐 수도 있잖아. 같은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감정의 축이 살짝 돌아가면 결국 그녀는 자기가 내린 결정까지 의심하게 돼. 처음에는 확신에 차서 얘는 내 타입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지. 아니면 좋은 사람이긴 한데 그 정도까진 아닌 것 같아 라든지. 근데 내가 사라지고 나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꾸 내가 떠오르면 그 순간부터는 자신의 판단이 맞았는지조차 확신이 안 서는 거야. 원래 그게 인간의 심리거든. 선택하고 나서도 그 선택이 맞았는지를 계속해서 되짚어보는 거지. 이 모든 과정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게 핵심이야.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녀를 조종하려 한 것이 아니야. 그저 내 감정을 지키고 내 자존감을 존중했을 뿐인데 그게 그녀의 머릿속에 이처럼 강력한 불편함과 질문을 남기게 된 거지. 다음 파트에서는 남자들이 거절당한 후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과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자존감을 하락시키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다뤄볼게. 내 침묵이 왜 이런 흔한 실수들을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전략이었는지 말이야. 자, 내 침묵이 그녀의 마음속에 불편함과 궁금증을 남겼다는 이야기까지 했잖아. 이제는 시점을 우리에게로 돌려보자. 내가 이렇게 침묵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사실 그동안 수많은 실수를 겪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야. 대부분의 남자들이 거절당한 후 어떻게 행동하고 그게 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흔한 실수가 되는지 지금부터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줄게. 나도 예전엔 그랬어.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거절당하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 혹시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건가? 조금 더 어필했으면 달라졌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식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편이었어. 아마 당신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야. 그 순간에는 마치 내가 뭔가 부족해서 거절당했고
그 부족함을 채우지 않으면 영원히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지. 그러다 결국엔 용기 낸 척 다시 연락하고 눈치 보면서 잘 지내? 같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녀의 SNS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그녀의 스토리 하나하나에 관심을 표현했어. 어쩌면 우리 그냥 친구로라도 지내자 같은 말을 꺼내며 어떻게든 그녀의 주변을 맴돌려고 애썼을지도 몰라. 그게 내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착각했지. 그런데 결과는 뻔했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녀는 나를 더 이상 매력적인 남자로 보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얘는 역시 나에게 매달리는구나, 내가 거절해도 계속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하는 인상을 줬을 뿐이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웃음이 나올 정도야. 왜 이런 행동이 흔한 실수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쉬운 남자로 전락시킨다. 당신이 계속 매달리거나 미련을 보이면 그녀는 당신을 언제든지 쉽게 가질 수 있는 남자, 내가 손짓만 하면 올 남자라고 생각하게 돼.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큰 가치를 두지 않아. 오히려 얻기 어려운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법이지. 당신은 스스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면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야. 자신감 부족으로 비춰진다. 거절당한 후에도 계속 매달리는 행동은 나는 너 없이는 안 돼, 나는 너의 인정이 필요해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해. 이는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지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 매력적인 남자는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삶의 주인이잖아? 그런데 이런 행동은 당신을 그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종속적인 존재로 보이게 해.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된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거절 후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여. 그녀 입장에서는 당신의 다음 행동이 뻔히 예상되는 거지. 예측 가능한 것은 흥미롭지 않아.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질 뿐이야. 당신은 그녀의 흥미를 자극할 어떤 변수도 되지 못하는 거야. 을의 포지션을 강화한다. 계속 매달리고 쫓는 행동은 당신을 관계에서 명백한 을의 포지션으로 밀어넣어. 그녀는 갑으로서 당신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당신은 계속 그녀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어. 건강한 관계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지는 거야. 나도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 내가 내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에게서 더 멀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던 거지. 그러다 어느 날 정말로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어. 내가 왜 굳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내 머릿속을 스친 거야. 내가 뭔가 부족해서 거절당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기준에 안 맞았던 거잖아. 그럼 끝이지. 내가 나를 계속 깎아 내려가면서까지 그 선택을 번복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 이 질문이 바로 나에게 침묵이라는 선택을 할 용기를 줬어. 그녀의 마음을 돌리는 것보다 내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내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나 자신이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 그게 바로 내가 처음으로 느꼈던 진짜 의미의 자기 존중이었어.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주변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더라. 내가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갑자기 그녀가 내 SNS 스토리를 보기 시작하고 예전엔 관심도 없던 친구들이 갑자기 나한테 그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따로 뭘 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때 느꼈지. 아, 이게 진짜 흐름을 바꾸는 거구나. 그동안 난 계속 그녀 쪽이 나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자 그 힘이 나한테로 넘어오는 느낌이었어. 이건 단순한 심리 게임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야. 우리는 흔히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가 되기도 해.
특히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민감한 편이라 남자가 예상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지. 거절당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진짜 매력으로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 2번, 3번 연락하고 괜히 SNS에 간접적으로 감정 표현하고 친구들에게 다시 접근하려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야. 다음 파트에서는 그녀가 내 침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즉 그녀의 조용한 탐색의 신호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침묵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자, 내가 침묵을 선택하고 그 침묵이 그녀의 자존심에 균열을 일으키고 기존의 남자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어. 이제는 가장 흥미로운 단계로 넘어갈 차례야. 바로 그녀의 조용한 탐색의 신호들을 포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침묵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흔적 없이 사라지자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을 거라고 했잖아. 그녀는 내가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으니 혼란스러웠을 테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했을 거야. 그런데 이런 궁금증과 혼란이 그녀의 자존심과 부딪히면서 그녀는 직접적으로 내게 다가오지 못하고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나를 탐색하기 시작해. 그녀의 조용한 탐색 신호들, SNS 스토리 슬쩍 보기, 가장 흔하고 직접적인 신호 중 하나야. 예전에는 내 스토리에 관심도 없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스토리를 보고 간다든지, 아니면 아주 드물게 좋아요를 누르고 사라진다든지 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어. 이건 얘 아직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아? 혹은 혹시 내가 너무 쉽게 넘겨버렸던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행동이지. 공통 친구를 통한 간접적인 질문. 그녀는 직접 내게 연락하기는 자존심 상할 거야. 그래서 우리 공통 친구에게 뜬금없이 내 얘기를 꺼내거나 내 근황을 묻는 식으로 간접적인 정보를 얻으려 할 수 있어. 요즘 걔 어떻게 지내? 혹시 다른 여자 생겼어? 같은 질문들이 대표적이지. 이건 내가 그녀 없이도 잘 지내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게 미련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야. 별 의미 없는 듯한 댓글이나 메시지. 아주 가끔 정말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댓글이나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올린 사진에 여기 어디야? 라거나 아주 짧고 무미건조한 말들 말이야. 이건 역시 내 반응을 확인하려는 일종의 미끼 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그녀는 다음 행동을 결정하려고 할 거야. 우연을 가장한 마주침. 그녀가 내가 자주 가는 장소를 일부러 찾아오거나 공통 모임에 갑자기 참석하는 등 우연을 가장한 마주침을 시도할 수도 있어.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녀가 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면 이런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러한 신호들을 포착하는 건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이야. 그녀는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해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여전히 자신에게 미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할 거야. 그녀의 자존심과 당신에 대한 궁금증 사이에서 미묘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거지.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그녀의 신호에 반응하며 다시 매달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바로 아,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이 남자는 여전히 내게 미련이 있군 하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당신은 다시 쉬운 남자, 예측 가능한 남자로 돌아가고 그녀는 다시금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될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감정의 역전과 자존심의 균열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조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그녀가 어떤 신호를 보내든 당신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해. 물론 쉽지 않을 거야. 그녀의 관심 표현에 설레고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충동을 억누르고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돼.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녀는 더 혼란스럽고 더 궁금해지는 거야. 대체 이 남자는 왜 나에게 반응하지 않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가? 정말 나에게 아무 감정이 없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바빠지고 나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되는 거지. 재미있는 건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야. 내가 뭔가 대단한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술을 쓴 것도 아니야. 그냥 선택받지 못했을 때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리를 지킨 것뿐이야. 그런데 그게 요즘 같은 시대엔 더 크게 다가오나 봐. 무언가를 원하면서도 조급하지 않고 감정을 느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결국에는 상황이 바뀌더라. 이건 스토아 철학 같은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한 느낌도 있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행동에 내 가치를 맡기지 않는 자세.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집중하다 보면 그 자체로 나를 더 매력 있게 만들어주더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엔 본인의 존재감으로 기억에 남게 돼. 말 없이, 행동 없이 오히려 더 강하게 말이야. 그녀는 처음에는 그냥 또 한 명의 관심 있는 남자였던 나를 이제는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녀의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았고 그게 너무나도 예상 밖이었으니까. 그녀는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이러한 조용한 탐색의 순간은 당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었다는 증거이기도 해. 그녀가 당신을 궁금해하고 당신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당신이 을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 섰다는 의미거든.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침묵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즉 단순히 상대를 돌아오게 하는 것을 넘어 나를 위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자, 이제 우리가 침묵이라는 전략을 통해 그녀의 심리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탐색 신호들까지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이야기해왔어.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 이 모든 침묵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상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아니면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 솔직히 말해서 아니야. 진정한 승리는 그녀가 아닌 나를 위한 선택에서 오는 거야. 많은 남자들이 연애에서 승리라고 하면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 그녀와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잖아. 나도 예전엔 그랬어. 거절당하고 나면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고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매달리고 애원하고 나 자신을 깎아내리면서까지 그녀에게 맞춰주려 했어. 하지만 그런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내가 침묵을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키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야. 진정한 승리는 그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절이라는 외부적 상황 속에서도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하고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말이야. 생각해봐. 그녀가 나를 거절했다는 건 그녀의 선택이고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녀가 나를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도 그녀의 선택을 바꾸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매달리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야. 그런 관계는 설령 시작된다고 해도 건강할 수 없어. 늘 불안하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테니까. 내가 침묵을 선택한 건 바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함이었어. 그녀의 거절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내 에너지를 더 이상 그녀에게 쏟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한 거지. 내가 굳이 그녀를 얻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나에게는 진정한 승리였어. 이때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들을 하기 시작했어. 그녀가 연락하든 안 하든, 그녀가 나를 다시 생각하든 안 하든 나는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기로 했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훨씬 더 단단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 바로 이 내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했던 거야.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연애관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거절이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 거지. 어쩌면 그녀의 거절은 내게 이 사람은 너의 진짜 인연이 아니니 더 좋은 관계와 더 나은 너 자신을 찾아 떠나라는 신호였을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그 신호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내 에너지를 그녀가 아닌 나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지.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면 역설적으로 주변 사람들도 나를 다시 보게 돼. 특히 여성들은 그런 자기중심이 있는 남자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거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에게서 찾고 상대방의 인정에 목매지 않는 남자. 그런 남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풍겨나오는 자신감과 여유로움은 어떤 말이나 선물보다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해.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야. 거절당하고 나서도 연락하고 싶은 충동, 그녀의 SNS를 염탐하고 싶은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올 거야.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 지금 이 행동이 나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까? 지금 이 행동이 과연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줄까? 나의 경험상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멈추게 만들었고 그 침묵이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 내가 나를 지키고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을 때 비로소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던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설령 그녀가 다시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통해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거절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이 있는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당신의 가치를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주장하는 방식이야. 궁극적인 승리는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삶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 나은 사람, 더 건강한 관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야.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고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와 함께 마무리할게. 침묵이 어떻게 당신의 이야기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는지 말이야. 자, 친구들. 긴 시간 동안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는 거절이라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침묵이 어떻게 그녀의 심리에 파동을 일으키고 감정의 주도권을 역전시키며 나아가 나 자신을 위한 진정한 승리가 되었는지에 대해 함께 깊이 탐구해봤어.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해. 내가 처음 그녀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냥 내가 밀린 줄 알았어. 그녀는 웃으면서 예쁘게 거절했지만 내용은 확실했지. 아, 끝났구나. 그 순간에는 나도 꽤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기분이었어. 다른 남자들처럼 며칠 뒤에 안부 문자를 보내거나 SNS를 기웃거릴까 하는 충동도 강하게 느꼈지. 하지만 나는 그때 그 모든 익숙한 행동 대신에 침묵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 선택은 나 자신에게 준 존중이었어.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고 내 가치가 거절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거든. 무언가 대단한 전략을 짠 것도 아니었고 그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그 침묵은 결국 나를 지켜줬고 오히려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줬어. 그녀는 내가 매달릴 거라고 예상했지만 나는 그 예상을 깨고 아무 미련 없이 사라졌지. 그 예측 불가능성이 그녀의 머릿속에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녀는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나를 궁금해하고 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어.
그녀의 자존심에 균열이 생기고 내가 거절당한 사람이 아닌 무언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처럼 보이게 된 거야. 이 모든 과정은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의도적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야. 오직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내가 나 자신을 중심에 두었고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지. 그리고 그건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였어. 나는 너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너의 인정에 내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 무언의 선언이 그녀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파장을 남긴 거야.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관계에서 통제권을 잃었고 그 불편함과 궁금증이 결국 나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이어졌어. 물론 이 모든 게 그녀가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나를 단순히 거절당한 남자로 기억하지 않고 뭔가 다른 궁금한 남자로 기억하게 될 거야. 지금도 가끔 생각해. 그때 내가 괜히 한 번 더 연락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이렇게까지 그녀의 기억 속에 남지 않았을 거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또 한 명으로 잊혔겠지.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멈췄고 그게 나를 기억에 남게 만든 거야. 예상할 수 없는 사람, 조용히 사라지되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된 것 같아. 친구들, 기억해. 거절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당신이 그 거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걸 잊지 마.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야.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선택. 더 이상 거절에 끌려가지 마. 더 이상 상대방의 인정에 목매달지 마.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 대신 당신 자신을 중심에 둬.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당신의 자존감을 존중해. 그렇게 당신이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거야. 당신의 존재감은 더욱 빛나게 될 거고 당신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될 거야. 이건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야.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제일 중요한 존재가 되기 시작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리게 될 거야. 그러니 오늘부터 딱 한 가지를 기억하자. 거절당했다고 해서 당신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어. 침묵해라.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지켜라. 그것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